오늘 강의의 주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전화 위복입니다. 지금 시장에 깔려있는 악재가 오히려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걸지 강의 내용 바로 들어볼까요? 그렇죠. 네. 사실 주식하시는 분들은 뭐 양쪽으로 돌아가야죠. 앞만 보고 달릴 수는 없고 그 말들이 이렇게 보니까 앞만 네. 보고 달리는데 사실 이쪽에 악재가 있으면 그 악재로 인한 어떤 기회라든지 악재에 따른 어떤 반사이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쪽에서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악재 때문에 시장이 떨어졌다. 악재 때문에 그 주식이 싸졌다. 이러면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이 악재가 정말 더 큰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다만 제가 이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이번 악재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시장은 좀 스트레스 받는 시장이긴 하나 웃으면서 보셔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렸던 건 이제 그런 이유고요. 그러면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에 FOMC 의사록부터 좀 살펴봐야 돼요. 이번에 FOMC 의사록 살펴봤더니 여기서 좀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다. 우린 예상했지만 그들이 매파적일 거라고 하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매파적이었다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유를 좀 몇 가지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기존에 없었던 시그니피컨트 업사이드 리스크라고 심각한 업사이드 리스크라는 문구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을 했다. 코어 인플레이션 이거 본다고 그랬잖아요. 코어. 근데 여기 예시라는 게 또 들어가 있어요. 아직 그런 어떤 유의미한 모습을 수치가 나오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노 리세션 경기 침체 없다는 거죠. 사실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약하거나 좀 있으면 사실 인플레이션 좀 다운될 것이고 긴축도 좀 마무리되는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는 건데 여기 심각한 업사이드 리스크나 이런 문구가 다시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부담을 느낀 거예요. 자, 의사록 공개된 다음에 페드와치로 보니까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느냐. 9월에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동결이 우세합니다. 근데 11월, 12월에 보게 되면 여기가 36%, 33%로 막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 30% 아래에서 왔다 갔다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죠? 우리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번 FOMC 의사록 이후에는 좀 변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미국 경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달러 인덱스 10년물 추이 요거 좀 잠깐 한번 좀 점검 좀 드릴게요. 자, 달러는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략 한 105 정도 되면 좀 막히는 이런 분위기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 103 정도 되는데 대략 104, 105 정도면 좀 막히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4.3 넘어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막 튀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급격히 빠질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정도, 네. 지금 4.2 중반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흐름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피치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한 게 있죠. 그러니까 국채 팔 거 아니에요? 가격 떨어지고 금리 올라가는 거죠. 네. 그다음에 피치가 또 그 지방은행 신용등급 강등 예정이라는 그죠? 그래서 12개 은행, 그러니까 JP모건을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신용등급을 다운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렇게 좀 경고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지금 너무 좋아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예상치를 이번 주에 전부 다 상회했습니다. 경기가 예상보다 좋다. 그러니까 일단 긴축이 좀 완화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고삐를 더 조일 수도 있다.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중국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죠?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7월 미국의 소매 판매를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소비, 그러니까 지갑을 얼마나 열었냐 이런 건데 소매 판매 이 결과가 좋으면 지금 상황에서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지금은 굿뉴스가 곧 배드뉴스입니다. 아직까지.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좋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전달에는 0.3 나왔는데 소매 판매가 이번 달에는 0.72로 올라옵니다. 예상치도 0.4였는데 그거를 크게 상회한 거예요. 이쪽에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매 판매랑 그 푸드 서비스 그죠? 전달 대비해 가지고 보게 되면 여기 요걸 한번 보세요. 토탈
토탈. 예. 5, 6, 7월입니다. 예. 자, 5월 달에 토탈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좀 빠졌죠. 빠진 건 우리한테 긍정적이에요. 근데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경기가 너무 좋은 것이 문제다. 이게 악재가 되고 있다. 네. 그리고 중국 쪽 한번 좀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심각하게 조금 전망을 하고 계신 당연히 심각한 상황이죠. 요걸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같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미국은 너무 좋았잖아요. 소매 판매도. 네. 근데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다 좋았어요. 근데 중국은 좀 반대로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소매 판매하고 산업 생산, 그리고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4월이고요. 여기는 5월이고요. 여기 6월입니다. 자, 확대해 볼게요. 자, 4월에는 연간으로 18.4였고요. 그 다음에 5월에는 12.7로 내려앉았는데 6월에는 3.1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지금 보면 7월에는 2.5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네,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 좋다는 거죠. 그만큼 안 좋다는 겁니다. 산업 생산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지금 21.3%였는데 이제 8월부터는 발표도 중단한다고 하죠. 여기서 이제 중국은 20일이죠. 20일에 아마 단기 금리, 그죠? 여기 LPR이라는 건 그냥 단기 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네. 아마 금리를 내릴 겁니다. 지금 중국발 우려들을 좀 정리해봤는데 아까 헝다 얘기해드렸죠. 그건 예상된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큰 악재는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컨트리 가든. 컨트리 가든은 비구이 위안이라고 중국에서 가장 부동산 개발 회사 1위입니다. 근데 이 컨트리 가든하고 시노오션이 이자 상환에 실패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한 달 동안 유예를 해줬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이 중국에서 발행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외화 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달러 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유예를 해줬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 외의 것들을 좀 한번 정리해 보면 그럼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최악으로 갈 것이냐. 지금 MLF 기준금 금리 인하하고 더불어서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 2008년 이후에 그 처음으로 주식 인지세 인하를 논의하고 있고 향후 지준율 내릴 것이고 부동산 규제도 더 완화할 것 같고 그래서 부동산 업체, 부동산 이 시장에 대한 어떤 핀셋 정책이 이제 생길 것 같다. 경기가 너무 안 좋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 중국은 9월 28일에 아시안 게임을 시작을 해요. 네. 근데 아시안 게임이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연기가 된 거거든요. 근데 아시안 게임을 하는데 중국 경제가 폭망을 해가지고 상당히 그림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중국하고 미국은 패권 싸움을 하고 있지만 중국이 망가지는 거는 미국이 반길 내용이 아니죠.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미국의 CPI를 끌어당기는 요인이긴 하지만 중국과 미국의 어떤 그 무역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당장 미국에서 태양광 발전하려도 중국산 폴리실콘 써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중국 경제가 완전히 망가진다는 거는 미국에서 좀 부담되는 내용이에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이번에 연준의 이 그 발언 중에 다음 주에 이제 잭슨 호팅이 있잖아요. 그 매파적 발언이 저는 조금 다소 좀 수그러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신기하게도 OECD 경기 선행지수 보시면 중국은 아이러니하게도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시죠. 네. 페드가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 잭슨홀하고 좀 매치를 시켜봐야 되는데 페드의 그 금리 논쟁이 이제 어디론가 이제 이동하고 변화하고 있다. 그죠? 이번에 닐 카시카리 연준 그 총재가 그랬어요. 우리는 그 아직 금리 인상을 끝낼 준비가 안 됐다라고 나는 준비가 안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그 잭슨홀 심포지움에서는 그 논쟁의 어떤 그러니까 금리를 더 올리고 하는 이런 논쟁의 전환을
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어떤 내용을 가질 건데 작년 8월에 잭슨 홀 때는 파월이 가파른 긴축에 대한 어떤 예고를 하면서 증시가 폭락을 했는데 그럼 이번에도 더 매파적일 거야?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번에 담길 내용은 이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거,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금리를 지금 정도 수준, 높은 금리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건지, 그죠? 그거에 대한 논의가 이번 잭슨 홀에서 담길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중국 문제를 좀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좀 감안했을 때 개인적으로 이번 잭슨 홀에서는 조금 보다 우리가 시장이 좀 거칠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어떤 매파적인 발언, 이거보다는 조금 완화된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시장에서는 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뉴욕 연준 존 윌리엄스 총재가 지금 최고 금리에 거의 다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점도표인데요. 이게 3, 6, 9, 12월 3개월마다 발표되는데 잘 안 보시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5.5 위에 가장 많이 찍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2024년인데 연두색선은 뭐냐면 중간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2023년이고 여기 2024년인데 중간값은 내년에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근데 최근에 금리 전망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하얀색이에요. 더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지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좀 가파르게 좀 내려가고 있다라는 게 전망입니다. 제가 이달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펀드 매니저 서베이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번에 좀 소개를 드리고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중국의 약한 고리는 수요 둔화를 야기하면서 향후 유가하고 원자재 시장의 하락 가능성이 좀 높여줄 것이다.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완화의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FOMC 의사록이 다소 매파적이었지만 그 내용은 원자재 가격, 유가 많이 오르고 고용이 너무 타이트했다라는 거여서 어찌 보면은 뭐 당연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은 중국의 이슈를 통해서 8월 24일에서 26일에 열리는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의 매파적 스탠스가 저는 좀 약화될 거라는 그런 코멘트를 좀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설명을 드렸고요. 중국 경기는 미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문제, 그다음에 미국 신용 등급, 그다음에 미국 국채 금리 이런 이슈로 해갖고 시장 조정을 좀 보였지만 이 조정을 이용한 낙폭과대 실적주들에 대한 접근은 좀 이제 가져가야 된다. 어차피 최종 금리 수준은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는 이번 조정 구간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